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경북 의성 산불이 경북 북부 지역을 집어삼킬 태세입니다. 벌써 사망자가 24명이나 발생했고 이 곳곳을 초토화시키는 역대 최악의 산불입니다. 강한 바람에 산림당국이 산불 구역을 추산을 못할 정도로 번져가는 상황. 바람도 거세고 속도도 빨라 이 빠르게 대피하지 못한 노인분들의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그 현장 곳곳에 저희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배은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 기자, 현장 상황 바로 전해 주시죠. 네, 경북 의성 산불은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안평면의 한 야산에서 닷새 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도 안평면 곳곳에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불길은 이웃한 안동을 넘어서 청송과 영양 그리고 영덕 동해안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사실상 경북 북부 지역 대부분이 산불 영향권에 든 건데요.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산불로 경북에서만 20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경남 산청 산불로 4명이 숨진 것까지 감안하면 사망자는 24명에 달합니다. 산림청이 산불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3번째로 많습니다. 잠정적인 추정치인 만큼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 피해도 큽니다. 의성에서만 주택과 공장, 창고, 문화재 등 145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1000년이 넘은 사찰, 고운사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내 건물들은 새카맣게 타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든데요. 금이 간 종만 덩그러니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웅전은 지켰습니다. 불이 모은 사방에 튀길 때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요. 빨리 부처님을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 전날 밤 늦게까지 최대 풍속 초속 27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불은 영향구역을 추산하지 못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도 87대의 헬기를 투입하고 4,900여 명의 진화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초속 3에서 4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북 안동 지역은 도시 전체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농협 우체국 건물이 불탔고 이 대피소로 피한 시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에 김대욱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하회마을은 괜찮습니까? 네, 하회마을 일대엔 연기가 가득합니다. 산불이 직선거리로 5km까지 접근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용량 방수포까지 설치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일대를 돌아보니까요. 산불이 휩쓸고 간 마을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산등성이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우체국 건물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난리. 강풍을 타고 날아온 불씨들은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도 불이 이쪽으로 양쪽으로 붙어가 위로 내려왔어. 이때껏 봐도 그런 바람은 나도 처음 보는데. 다른 마을에도 농협 건물이 전소되는 등 화마가 핥히고 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50대와 70대 여성 2명이 주택 마당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안동에선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불 때문에 들어갔죠. 안에 있다가 안에서 거동이 좀 불편하니까 골든타임 놓친 거지. 안동시는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자 전 시민 대피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주민 7천여 명이 학교와 마을회관으로 대피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피난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불이 막 쫓겨 오는데 옳게 못 챙겨가지고 집에도 그냥 놔두고 왔어요. 일부 지역에선 전기와 수돗물이 끊기는가 하면 통신장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산불이 또 언제 번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산에서 시작된 불이 바다까지 번졌습니다. 내륙인 의성에서 동해안 바다 영덕까지 닿았는데요. 불씨가 강풍을 타고 날아가 번지는 탓에 주민 100여 명이 방파제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피해 면적이 무려 영덕군 전체의 4분의 1, 27%에 달합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방파제까지 집어삼킬 듯 맹렬히 타오릅니다. 의성 산불이 100km 넘게 떨어진 영덕 바다까지 번진 겁니다. 한밤중에 방파제로 피신 나온 주민들. 산불을 보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아이고야, 우리 집은 계속 올라오네. 가스통하고 있어서 그렇다니까. 산불과 바다에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던 주민 100여 명은 겨우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다 내려와갖고 불과 한 20분 정도 있다가 완전히 불이 넘어오기 시작했어. 불이 확 가면 오르는데 평생 그거는 걸 처음 당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화마가 핥히고 간 영덕군은 일상이 마비됐습니다. 무너지고 불에 타고 마치 폭탄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입니다. 의성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건 아예 생각지도 않고 진짜 모든 게 다 허망하고 그렇습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인데요. 검게 타버린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자동차 타이어는 완전히 녹았는데요. 다 타버린 잿더미는 여전히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한 요양시설의 80대 입소자 3명은 직원차를 타고 대피하던 중 산불 여파로 차량이 폭발해 숨졌습니다. 앞에 불 타죠, 뒤에 불 타죠. 도망 안 가겠어요. 위험하니까 한 명이라도 태워가려고 그러는 거고 자기 차가 불에 탈 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래. 이번 산불로 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됩니다. 군 전체 면적의 27%인 2만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피해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민 2천여 명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경북 영양에선 마을 이장 가족이 처남댁을 구해 대피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자동차, 도로, 주택 등 곳곳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국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에 대한 원망도 나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도로에 불에 타버린 차량 한 대가 보입니다. 영양군 속보면 마을 이장의 차량입니다. 이장 부부는 산불이 번지자 처남댁을 구해 차에 태우고 대피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대피소와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일가족이 타고 있던 승용차입니다. 이 차량은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고 또 바퀴는 배수로에 빠져 이 차체가 기울어졌는데요. 이 이장과 일가족은 이 차를 빠져나와 배수로를 따라 걸어 내려가려다 결국 숨졌습니다. 인근 다른 마을에서는 산불로 타버린 주택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6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경북 지역 산불로 숨진 이들은 대부분 긴급히 대피하다 차 안이나 도로, 집 마당에서 발견됐습니다. 제때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한 겁니다. 일부 지역에선 대피 문자나 방송도 늦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송하고 5분도 안 돼가 불러. 빨리빨리 피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이장님이 막 안고 오고 뭐 날. 또 늦은 시간에 산불이 빠르게 번진 데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60, 70대 고령자여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가 나가보고 나니까는 이 전화도 안 되고 메시지가 뭐 전화가 이렇게 안 돼 버렸거든요. 경북 영양에서는 일가족 3명을 비롯해 6명이 이번 산불로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경북 청송은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밤새 불씨가 미사일처럼 날아다녔다는데요. 옛 청송교도소인 경북 북부교도소까지 위협받으면서 수감자들이 다른 곳으로 긴급 이갑됐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야산을 집어삼킵니다. 불은 옛 청송교도소인 경북 북부 2교도소 외벽 바로 앞까지 번지자 교도관들이 소화기를 들고 진화에 나섭니다. 산불이 교도소까지 위협하자 수감자들을 버스로 긴급히 이송합니다. 안동 교도소를 비롯해 경북 북부 교정시설 4곳에 수용돼 있던 3,500여 명 이송을 검토했지만 500명만 다른 곳으로 이감했습니다. 청송군청 뒤편 야산으로 불이 번져 건물 일부가 검게 그을리고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밤새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청송군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미사일 쏘듯이 날라왔다가 그 자리에서 조금 있으면 불기둥이 하늘을 한 10m 이상 올라갑니다. 세상에서 진짜 무서운 걸 어제 한번 봤습니다.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마을로 번지면서 집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트럭과 집기구 등이 모두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청송군 시내는 하루 종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마스크를 잘 안 쓰는데 이 이번 산불에 대해서 너무 매콤하고 목이 새서 마스크 2개 썼습니다.
청송군에선 이번 산불로 3명이 숨지고 주민 10,000명이 대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엿새째 꺼지지 않는 경남 산청 산불, 결국 지리산까지 뚫렸습니다. 이 불길은 능선을 따라 지리산 국립공원 내부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지리산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불길이 나무더미와 낙엽을 태우며 옮겨갑니다. 공중에선 헬기가 연신 물을 뿌리고 지상에서도 진화에 나섭니다. 하지만 엿새째 경남 산청 산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오늘 낮 지리산까지 뚫렸습니다. 산청군 구곡산 기슭에서 발생한 불길이 능선을 따라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를 지나 200m 넘는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천왕봉과는 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 부분에서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산불은 계속 국립공원 내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리산 때 먹고 살죠. 새까맣게 타면은 누가 오겠어요? 지금 마음은 저 불에 제만큼 새까맣게 타고 있습니다. 지리산 인근 마을에는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을 주민께서는 마을 사당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은 80%에서 70%대를 오르내리며 큰 불을 잡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산세가 험한 데다 낙엽이 많이 쌓여 꺼졌던 불도 곳곳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계속 재발하다 지금 돌아가 있는 거죠. 경남 산청 산불로 현재까지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소속 헬기 4대도 오늘 오후부터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산불에 맞서 하늘과 땅에서 진화를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의성에선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숲을 사이로 뿌연 연기가 올라옵니다. 헬기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51분 경북 의성군에서 산불 진화 중이던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73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구하러 갔는데 2분 정도 거리가 됐는데 가니까 가는 순간에 그 앞에 갔는데 하면 불이 붙었더라고요. 도저히 분명 구조할 수가 없었어요. 사고가 난 헬기는 어제 오후 의성 산불 현장에 투입됐고 오늘 오전 진화 작업을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오후 12시 44분 다시 이륙한 지 7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전신주 전선에 걸려 추락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고 헬기는 강원 인제군이 민간에서 임차한 헬기입니다. 기종은 미국 시콜스키사의 S-76B로 30년 가까이 운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우기 연수가 원래 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민간 헬기들이 좀 오래된 게 많아가지고. 산림당국은 사고 직후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된 헬기의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2시간 만에 추락한 기종을 제외한 헬기를 다시 투입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고 대형 산불을 진화 중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역대 최악의 산불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진화 작업엔 주한미군 헬기도 동원됐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산불 진화 총력전을 지시했습니다. 중대본 회의 직후엔 대국민 담화도 내놨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거센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번지고 있는 상황. 한 권한대행은 산불 확산 고리를 단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헬기 128대와 군 인원 1,100여 명, 소방인력 3,000여 명 등을 동원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주한미군으로부터 헬기까지 지원받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산불 위기경보는 최고 수준인 전국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심각 단계가 되면 소속 공무원 4분의 1 이상과 공익근무요원 절반 이상을 투입해야 하고
군부대는 사격 훈련을 자제해야 합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우리 국토에 큰 상처를 입힌 대형 산불, 작은 불씨에서 시작됐습니다. 개인의 실수가 국가 위기로까지 이어진 건데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허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꺼멓게 그을린 봉분 주변에 소주병 뚜껑과 라이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이 최초로 시작된 곳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다 불을 냈다고 직접 신고한 거로 알려집니다. 닷새째 이어진 울주 산불 역시 농막에서 용접 작업 도중 불티가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산불 대부분은 개인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가 끝난 156건 중 70%가 넘는 111건이 대부분 실수로 인한 화재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소각 작업으로 발생한 화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번 기회에 산불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산에 꼭 가야 될 경우에는 라이터라든가 어떤 점화원이 될 만한 것은 절대 소지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네, 이럴 때 비라도 내려주면 좋으련만 기다리던 비 소식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내린다 해도 산불 피해가 큰 경북 지역에는 양이 너무 적고 외려 강한 바람이 또 예고돼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호영 기자가 전합니다. 장기화가 우려되는 그 첫 번째 악조건은 나아질 기미가 없던 건조함입니다. 산불 현장에서 애타게 기다린 봄비는 일주일이 다 돼가는 내일에야 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예상 강수량이 5mm 안팎으로 산불을 직접 끄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습도가 유지되는 기간이 하루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지속이 된다. 확산이 덜 되니까 진화에 의한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다라고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람입니다. 이번 산불 확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순간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었습니다. 남풍이 부는 오늘 오전까지는 바람이 다소 잦아들었지만 내일 비가 내리고 나면 곧바로 강한 북서풍이 불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비구름을 몰고 온 이동성 저기압이 꽃샘추위와 함께 강력한 찬바람을 몰고 오는 겁니다. 이번 산불이 험준한 지역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것도 장기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산불 지역 곳곳이 경사가 가팔라 진화를 위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산불이 시작된 지 5에서 6일째에 접어들면서 진화 인력들의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해 험준한 지역은 더욱 큰 난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1심 징역형 유죄를 뒤집고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응원을 받으며 법원 건물로 들어섭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받으러 온 겁니다. 오늘 선고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끝나고 가시죠. 오늘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유죄 판결을 전부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이 거짓말로 판단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 모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되는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큰 정치적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다고 주문을 낭독하자 허리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판결에 대해
일반인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판단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관련해 거기서 파생된 골프 관련 발언이 1심에선 거짓말이다,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2심에선 뒤집혔습니다. 오히려 여당이 제시했던 사진이 조작된 걸로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는 2015년 해외 출장 때 김문기 처장과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와 김 처장이 골프 친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이었습니다.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오늘 2심 재판부는 이 사진이 원본 중 일부를 떼어서 보여져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이 대표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본 사진에는 10명이 찍혔는데 해당 사진에는 4명만 나온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사진을 조작했다는 이 대표의 말을 김 처장과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 거라고 본 1심 판단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또 김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다른 발언들도 대부분 이 대표의 인식에 관한 것이라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 준 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역시 2심 재판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역시 이 대표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성남시의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앞서 1심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재량껏 하라고 보낸 공문을 토대로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심 재판부는 과장해서 표현했을 뿐이라는 이 대표 주장을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과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어쩔 수 없이 했단 발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이 대표가 국감장 답변에서 어쩔 수 없었다거나 불가피하게와 같은 말을 한 것도 주관적인 표현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판결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이라며 재판부에 감사했고 이 반면 사건을 조작했다며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친명계는 이 조기 대선 시 이 대표의 대권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법원 앞에 도열한 6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 2심 무죄 선고 후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대표는 사필 규정이라면서 곧장 검찰을 직격했습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자신을 표적 수사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는 반격이다. 정치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라며 검찰을 향해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2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그 사건을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기소를 했던 검찰 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판결은 정치 검찰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명계는 이 대표의 대권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한 친명계 인사는 가장 큰 사법 리스크의 벽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를 비판했던 비명주자들도 일제히 이 대표 무죄를 환영하며 정치 보복성 수사라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한 비명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열려도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밤 안동 산불 화재 현장을 방문합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앞으로 차기 지도자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국민의힘은 2심 재판부가 정치 판결을 했다, 거짓말 면허증을 줬다,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대법원이 빠르게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감도 감지됩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무죄 선고가 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판결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항소심을 맡았던 재판부의 실명을 직접 겨냥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사법사의 치욕이다. 재판하신 세 분 최은정, 이예술, 정재호, 정말로 사법사, 정말 이 사법의 이 흑역사의 주역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야 한다며 대법원에서 거짓말 면죄부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무죄가 뒤집혔다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며 재판부를 겨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에서 거짓말이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 무죄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재명 대표 2심 무죄가 선고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죠. 빨라야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끝낸 건 지난달 25일.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진행했지만 헌재는 선고 기일을 확정해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헌재가 선고일 최소 이틀 전에는 날짜를 통지했던 걸 고려하면 오는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헌재가 3월의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 선고를 하려면 늦어도 모레까지는 선고일을 공지해야 합니다. 앞서 헌재는 월요일에 선고를 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날짜를 주말 포함 나흘 전인 전주 목요일에 공지했습니다. 4월 선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헌재가 마냥 선고를 늦추기도 어렵습니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헌재가 그 전에는 선고를 하려 들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당장 대통령 선고일자 결론을 내라. 자, 민주당 의원들 철야 농성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의원 100여 명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을 찾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재판관 8명 이름을 부르며 오늘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재선,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헌재를 직접 압박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습니까? 비공개 최고위에선 장외 철야 농성까지 거론됐습니다.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전원의 광화문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 등
고려할 거고요.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해달라라는 촉구 결의안을 조차 이거를 반대하는 것은 국회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헌재를 압박하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이동은 차장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선고,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도 영향이 있겠죠. 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로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큰 변수가 정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맞붙었죠. 민주당은 2심 무죄로 이 대표로 가는 게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와 각을 세웠던 비명계도 오늘 일제히 이 대표 무죄에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죠.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경우 민주당 후보는 이 대표로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한 비명계 인사도 이제 이 대표가 대통령에 등극하는 일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도 해요. 자, 그러면 야권은 이제 이재명 대표로 정리되는 분위기라면 여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형이? 네, 그동안 한국 정치는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였죠. 이재명이 다시 상수가 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냐 아니면 파면되느냐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 이 대표 2심 무죄 판결 직후 이제 윤 대통령이 돌아오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이 나오면 윤 대통령이 오히려 복귀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었죠. 사법부가 둘 다 살려주지 않겠냐는 건데요. 여권 인사들도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 보수 헌법재판관들이 이재명한테 대통령 양탄자 깔아줬네라고 생각하면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자, 이런 정치 지형 뭔가 꿈틀꿈틀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조기 대선입니다. 조기 대선만 펼쳐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다는 거죠. 헌재 향해서 탄핵 인용 선고 빨리 내라 압박 강도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천막 당사 24시간 체제 전환, 의원 전원, 광화문 철야 농성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이다. 안정감 보여줄 예정입니다. 당장 오늘 2심 무죄 나자마자 산불이 난 안동 찾았죠. 이 대표 고향이기도 한데요.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며 지도자 면모를 부각했습니다. 아, 민주당은 이제 뭐 단일 대우로 가는 분위기네요.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어떻게 해요? 네, 이 대표 유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머리 아파졌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 탄핵되더라도 이재명도 끝난다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틀어진 거죠. 만약 윤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면 다시 윤석열, 이재명 구도가 이어지겠죠.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펼쳐지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라지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대선 주자로 이재명 대표 상대가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양자 대결에서 다 뒤지니까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대법원 파기환송이 최대한 빨리 나도록 탄원서든 뭐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그렇게 안 흘러갈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 오히려 이재명이 상대라서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3심도 남아있고 위증교사 2심, 대장동, 법인카드 등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쌓여 있다는 거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하지 않겠냐며 보수층의 불안감, 공포감도 극에 달할 거라는 겁니다. 계엄 이후에도 그 공포감 때문에 뭉치지 않았었냐는 거죠. 민주당도 그런 우려 알고 있다, 안 보여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상수인 상황, 윤석열도 돌아올 거냐, 못 돌아오면 이후 대선은 어떻게 흐를 거냐, 한마디로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는 시계 제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 기자, 이동은 차장이었습니다.
네, 이틀 전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곳은 서울시가 집안 침하 위험이 가장 높다고 분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현장 점검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오후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사거리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조사에서 땅꺼짐 위험이 가장 높은 5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땅속 빈 구멍 여부와 땅 및 상하수도 시설 등 매설물을 감안해 등급을 나누는데 1에서 5등급 중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현장 점검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집안 침하 위험 지역의 경우 5년 주기의 정기 점검 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2에서 4회씩 특별 점검을 하기로 돼 있지만 올해 한 번도 하지 않은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몇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서울 도로를 연 2에서 4회 점검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점검의 실효성도 논란입니다. 서울시는 전파를 쏴 땅속 공간을 찾는 GPR 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대 3m 깊이까지만 탐지 가능해 더 깊은 공간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GPR을 못 잡습니다. 터널이 지금 11m 밑에 있잖아요. 동공이 올라온 겁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공사장 주변에 대해서는 월 1회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GPR 기계도 기술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서울 강남에선 국민평형 아파트가 70억 원에 매매됐습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이 2억 원을 넘긴 겁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지난 3일 이 아파트 단지 12층에 있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70억 원에 팔렸습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아파트에서 최초로 3.3제곱미터당 2억 원을 넘긴 겁니다. 같은 면적 기준으로 올해 1월에서 2월 거래 가격은 52억 원에서 55억 원에 형성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평형 방 3개짜리 아파트가 70억 원이라는 건 다른 세상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원베일리 아파트는 준공 3년 차인 신축으로 최신식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여기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한강변에 좀 가장 가까이 있는 신축 아파트인 것도 있고 정부가 여러 채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보니까 가장 똘똘한 한 채가 어딘가라 했을 때 가장 주목받는 듯. 이번 거래는 서초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잠실 등이 토어제에서 제외됐을 때 반포로 갈아타기 수요가 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청약률이 높았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도 상가는 텅 비었는데요. 아예 상가 없는 아파트를 짓자는 움직임까지 나옵니다. 경제카메라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채에 육박하는 서울 송파구의 초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하철 역세권에 인근 학교도 6곳에 달해 1순위 청약에만 4만 명이 넘게 몰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상가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지하 1층에선 지하철로도 곧바로 연결된 초역세권 상권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상가 곳곳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요. 지하 1층에만 공실이 20곳이 넘습니다. 7년째 공실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의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입주했지만 상가는 공실이 절반을 넘습니다. 아파트 상가 공실이 는 것은 신축 대단지 상권이란 이유로 주변 일반 상가들보다 임대료는 높지만 수익성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료가 안 맞아. 부가세 포함하면 한 300이거든요. 무인 커피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안 돼.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과 배달 주문 같은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아파트 상가를 찾는 주민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건은 온라인으로 사네요. 80%. 온라인 주문에 영향을 덜 받는 커피숍이나 네일숍 같은 미용 관련 시설만 겨우 버틸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혼자 해요. 거의. 그러니까 직원 있고 하는데 없어.
더우니까 버티는 거예요.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다 보니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조차 수익을 낮추더라도 상가 통매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체한 상가 시장에 입찰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재건축 조합에선 상가가 없는 아파트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상가 소유주들도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동의합니다. 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상가로 책정된 부분의 용적률을 빼서 다른 시설을 만드는 데 쓰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한때 안정적인 수익률 덕에 로또에 비유됐던 아파트 상가였지만 온라인 유통의 득세 속에 공실이 늘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임종민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 속에 흑해에서도 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서로 입장이 엇갈립니다.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휴전 합의 핵심은 흑해에서의 무력 사용 중단입니다. 양측 중재에 나섰던 미국은 합의 사실을 알리며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России, президенту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обсуждали там, как и условились Путин и Трамп, вопросы, прежде всего, вопросы безопасного судоходства на Черном море. 일주일 전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 공격 중지 합의에 이어 흑해로 휴전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끼고 있는 흑해는 밀과 옥수수 등 곡물 수출국인 두 나라의 주요 수출 통로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견도 적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휴전 이행 전 농산물 수출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로 인해 휴전 발효 시점도 양측이 엇갈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Якщо ми бачимо, що хтось порушує, ми вважаємо, що ми звертаємось по всіх наших лініях до американської сторони. 주요 외신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러시아의 소원을 미국이 리본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예멘 후티 반군 공습 계획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충신으로 분류되는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비판한 내용까지 드러났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미 해군과 공군이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의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기 하루 전인 현지 시각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계자 등 총 18명이 군사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메신저 시그널의 단체 채팅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잡지사의 편집장이 잘못 초대됐습니다. 대화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충신으로 불리는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의 공습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벤스는 트럼프는 이번 공습이 유럽에 대한 자신의 기존 입장과 얼마나 모순되는지 알까라며 정책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실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잘못 초대된 편집장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특히 트럼프와 한몸처럼 움직였던 벤스가 트럼프 없는 곳에서 그를 비판한 것까지 드러난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벤스가 보안 유출보다 트럼프 비판을 더 우려하고 있다며 사태 이후 충성심을 최대한 피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기밀 유출 사고와 관련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고 트럼프는 문제될 것 없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I think it was very unfair the way they attacked Michael. He's a good person. 하지만 트럼프는 벤스 사태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미국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영주권도 뺏기고 추방될 위기에 처한 한인 대학생 소식 전해드렸죠. 미국 법원이 과한 조치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송진석 기자입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컬럼비아대 3학년생인 한국인 정모 씨.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도 단속이 과하다는 취지로 지적한 가운데 현지 시각 어제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정 씨가 지역 사회를 위험하게 했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는 기록이 없다며
정 씨에 대한 체포 및 추방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정 씨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을 상대로 추방 조치를 막으려는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정 씨 측 변호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The only reason that the government is seeking to detain a 21-year-old college junior at Columbia simply because her viewpoint, her speech, her First Amendment protected speech.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 참여 학생뿐 아니라 학교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 중단을 발표하는 등 압박을 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수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Should the government decide which students get admitted to college and which get rejected? No! 미국 대학 교수협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캠퍼스 내 발언과 표현을 규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연방 법무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개발 저지 압박을 받고 있는 이란이 미사일로 가득 찬 지하 터널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과시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거대한 지하 터널에 미사일과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란 공영 언론이 지하 미사일 도시라고 부른 기지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란군 참모총장과 항공우주군 사령관이 기지를 둘러보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는데 바닥에 그려진 이스라엘의 국기를 밟고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اگه از امروز ما شروع بکنیم هر هفته یه رونمایی از یه شهر مشکل داشته باشیم هر هفته تا 2 دیگه تموم نمیشه. 최근 미국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인 후티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대대적인 폭격을 재개하자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압박용 전력 과시로 해석됩니다.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핵 협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전략적으로 영상을 공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 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2개월 내 협상을 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오늘은 천안함 피격 사건 15주기입니다. 천안함 선체가 있는 곳에서 추모식이 엄수됐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15년 전 피격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천안함. 선체가 자리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천안함 46용사에 대하여 경례!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이 새겨진 추모비를 어루만집니다. 추모식에서는 천안함 46용사들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는 천안함 46용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조국의 바다를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늘 추모식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명의의 조언은 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천안함 피격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과 같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도발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전 현충원에 있는 천안함 46용사들의 묘역을 참배하며 용사들의 위국 충정 정신을 본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에 미국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한 권한대행과 협력에 전념하겠다는 내용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어제 공개한 미국 백악관의 입장문입니다. 미국은 한덕수 권한대행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계엄 사태 이후 우리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채널A에 대한민국 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름을 병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미국 측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을 국가 지도자로서 소통할 수 있는 상대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한 권한대행의 복귀에 대해 안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대사 등을 지낸 만큼 통상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는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산불 등 시급한 현안 대응과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통화 여부가 결정될 거란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트랙터 한 대를 서울 도심까지 몰고 왔습니다. 경찰 저지에 밤사이 우회로를 통해 이동한 건데요. 견인 과정에서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도로에 트랙터가 등장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트랙터를 사방으로 에워싸더니 나중에는 차벽으로 트랙터를 감싸 견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참석자 수백 명이 경찰의 조치에 반발해 항의하고 나서면서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며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도로를 차지한 트랙터와 돌발 시위에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회하는지 몰랐어가지고 10시까지 출근해야 돼서 좀 뛰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전국 농민회 총연맹과 민변 측은 이 트랙터는 충남에서 트럭에 실어왔다며 어제 경찰과 대치 상황이 벌어진 남태령이 아닌 다른 경로로 서울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견인 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집회 참가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무죄 선고에 양쪽 다 놀랐나 보죠? 네, 1심을 뒤집은 결과에 여당도 놀라고 야당도 놀랐습니다. 법원 앞에서 이 대표 기다리던 민주당 의원들 표정 시시각각 달라졌는데요. 무죄 총괄로 무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오늘 이 대표가 저기 오지 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많이 왔네요. 네, 산불 대응 부탁하면서 의원들은 오지 말라고 당부했죠. 하지만 60명 넘는 의원들 법원 앞에 도열해서 이 대표와 악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 같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 휴대전화 계속 들여다보면서 판결 내용 나올 때마다 표정 점점 밝아지던데요. 특히 이 대표의 유리한 대목 나올 때면 이 지지자들 향해서 주먹도 들어 보였습니다. 자, 그럼 여권은 표정이 사뭇 달랐겠죠. 네, 오늘만을 사실 애타게 기다려온 여당은요. 이 항소심 결과 나온 뒤엔 표정이 차게 식었습니다. 다 그런 마음으로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심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금방 유감스럽다 그랬잖아요.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고. 네, 여당 의원들도 꽤 충격받은 것 같더군요. 네, 나경원 의원은요. 이 대표 2심 선고 직후에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대통령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은 없다면서요. 하지만 여유롭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양형이 중해질 것 같아요. 오히려? 괘씸해서 제가 판사라면 괘씸죄도 더 중하게 법정 구속이에요. 이번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빨리 해주시기를.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당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 걱정인데 무슨 전쟁이 멈췄어요? 네, 여야 헌재앞 노른자위 땅에서 서로 기자회견 열겠다며 자리 전쟁을 벌였었죠. 하지만 산불 피해가 커지면서 임시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마이크 설치까지 다 해놨어요. 정리 자리가 좋구만. 그럼 교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이거. 네? 아,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데. 윤석열을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구에 내려가서 진화 활동을 챙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투지 않고 뭐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헌재 앞 기자회견 중단을 선언했고요. 민주당은 산불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최고위를 시작했습니다. 유례없는 피해에 이제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으나 보죠.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뜻을 모으기가 무섭게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고성이 오갔습니다. 몰라. 네가 나빠한테 얘기했잖아. 목소리 키우고 다 해. 경찰 뭔 소리야?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산불 피해에 대한 애도의 마음 전하기 무섭게 다시 전쟁터로 변한 건데요. 역대 최악의 산불 앞에서 진압되어야 할 건 산불뿐 아니라 정쟁인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령이었습니다. 산불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산불 경보 심각 단계에 발령 중인데요. 동쪽은 여전히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바람도 강해서 작은 불씨도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그래도 습도를 높이고 건조함을 달래주길 기대합니다. 한편 내일도 먼지와 황사가 유입되겠고요. 중부지방은 오후 한때 매우 나쁨까지 오릅니다.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 13도, 전주 17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조금 낮아집니다. 서울 19도, 대구 24도 예상됩니다. 비가 온 뒤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고요. 금요일 아침 기온이 하루 만에 10도나 뚝 떨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영남권을 뒤덮으면서 나라 반쪽이 초토화될 지경입니다. 확산 속도, 피해 면적, 사상자 수 모든 면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입니다. 자, 일단 발등에 급한 불부터 끄고 소화 장비 충분한지, 진화 인력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정치권도 정쟁 멈추고 국민들 마음을 잘 다독여 주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정쟁 대신 진화 대책.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